네, 배우님 먼저 왼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세요. 네, 김정현 배우님 퇴장하시고 이제 감독님과 배우 두 분 입장하시겠습니다. 저희 우선 질문을 받기 전에 감독님과 배우 세 분 모두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물병 좀 내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초인을 연출한 서은영이라고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영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연 역할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날씨가 흐린데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해가 좀 떴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청춘 영화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 많은 청춘 영화들이 청춘의 부서짐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제가 어릴 때도 고등학교 때 지내왔던 걸 생각해보면 되게 즐거웠던 기억도 많고 그때의 기억이 그냥 약간 아련하게 남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다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어떤 위로와 공감을, 그러니까 위안을 줄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좀 약간 밝고 긍정적인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등학생 때 이런 힘든 이런 거를 한번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성장 영화를 또 특히나 좋아하고 그래서 제 나이 때 지금 성장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세영이랑 수연이 두 인물을 차이를 두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 또 사건의 크기가 너무 크고 상처가 크고 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를 맨 처음 받고 도연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도연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비해서 너무 거기에 상처에 이렇게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좀 밝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힘든 현실에서도 웃는 도연이를 연기하면서 오히려 제 삶에서도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시나리오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연기할 수도 있었고 또 감독님이 많이 믿어주셔서 오히려 더
시나리오에 있는 것보다 더 제가 시도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계체조라는 종목이 정말 몸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근력이나 뭔가들을 최대치로 끌어내야 하는 종목인데, 그에 반해서 이 게임, 그러니까 스포츠 어떤 한 경기에서 보면은 매우 규칙에 얽매여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에 좀 끌렸던 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연이가 자유롭게 그 규칙을 깨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동작을 펼칠 때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기계체조라는 어려운 종목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약 2달 정도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기계체조가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 그걸 따라가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도 했었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영화 사이에 영화 안에서는 그래도 그런 미숙한 점들이 좀 덜 담기고 전문적으로 담긴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랜 기간 하지는 않았고, 하는 동안에 빠른 2달 내에 어느 정도의 선을 보여줘야 했었고 동작들을 보여줘야 했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다가 팔꿈치를 다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중에 팔꿈치를 다치니까 오히려 좀 많이 기가 죽었던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네. 우선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를 보시다시피 도연이는 원래 문학의 거리가 되게 먼 친구고요. 사실 저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문학 작품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그 문학이라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도연이라는 친구가 전혀 감각이 없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작품은 그랬었고, 사실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어보는 게 도연이의 연기에 더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못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나서는 백석의 시는 너무, 백성님의 시는 너무 대단하죠. 그거를 좀 그것도 많이 읽었었고 찾아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배우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축적인 의미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자주 읽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백석 시인의 시가 등장하면서 그 백석 시인의 시를 좀 더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본 책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을 떠나서 우리 영화에서 말하는 초인, 그리고 제가 정의하는 초인이 뭘까 하면서 좀 다르게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워서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초인을 그냥 내 삶을 사랑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은 그게 초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것도 이 초인이라는 거에 푹 빠져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초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기에는 지금 사회도 그렇고 어떻게 살 수 없는, 정말 초인은 진짜 뭐 찾아볼 수가 없는 어떤 정말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항상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영화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지 정말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게 초인의 어떤 지점이 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현 씨 대해서. 네. 이 질문을 부산 영화제 가서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항상 들려오는 질문이었었는데요. 매일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왔을 때는 저희가 예고편이 새로 나오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초입니다라는 말이 저한테 뒤늦게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초인이지만 제 삶은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뭐 좋을 때 나쁠 때 항상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제가 좋고 행복한 날만 사랑하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시련이나 어떤 힘든 날들도 사랑으로서 조금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태도를 지닌다면 그게 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영화가 끝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되었을 정도로 그 시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작품 중에 기억나는 작품은 저도 마찬가지로 나의 나타샤와 흰 당나귀인데 왜냐하면 백석 씨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석 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저한테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 때문에. 그래서 작품 속에서 초인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어떤 백석 씨의 시들도 저한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고은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화 이 촬영할 때 오디션을 2달 정도를 봤는데 어떤 한 배우분께서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상대 역할로 나오셔가지고 너무 그때 너무 우리가 인상 깊게 봐서 저희 PD한테 이 배우가 누구며 연락처가 어떤지 해서 물어봐서 연락을 해서 오디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해서 와서 오디션을 보게 돼서 같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현 씨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 친구의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인상 깊게 봐서 그래서 그게 한 2년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영상의 작업을 별로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편도 같이 찍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디션도 같이 보게 해서 그때 결국에 이제 이 친구랑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꿈만 같은 일만 다른 상업 영화에서는 하루면 넘을 수 있는 그 숫자를 저희 독립영화는 몇 달이 걸려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숫자인데요. 뭐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공약을 뭐 회식을 쏘겠습니다. 네, 공약, 예, 공약이요. 네, 1만 관객이 된다면 무대 인사를 하러 갈 때 덤블링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만 저도 공약을 따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된다면은 어떻게
저는 당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시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책은 제 허구의 책이고요. 그러니까 세영이가 몽골에 가게 되는 어떤 이유가 몽골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푸르른 초원, 광야, 되게 자유로운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게 몽골의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영이를 몽골로 보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제목 시가 시집, 그 허구의 시집에 착한 노래 초록 낙타는 어떤 그 초인의,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어떤 형태에서 낙타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낙타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좀 더 이 초인의 그 철학적인 의미가 좀 더 생각나게 좀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수연이가 죽기 전에 읽었던 시를 제가 직접 썼는데 그걸 나중에 1만이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초인이라는 영화는 이 젊은 배우들에게 첫 장편 영화이고, 이 영화를 함께 했던 현장 스태프들도 모두 다 첫 장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기도 했고, 우리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영화라는 걸 너무 좋아하고, 영화라는 걸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부산 영화 제가 많이 힘든데 지금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월에 개봉하는 미국의 초인과 5월에 개봉하는 한국의 초인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인은 저한테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첫 시작을 안겨주었던 영화인데요. 찍으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초인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해서 끝나고 난 지금까지 나한테 초인, 내 삶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겨준 영화예요. 저한테는 한 단계 저를 성장시켜준 영화고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찍었던 영화여서 이렇게 관객분들도 오셔서 한 번쯤 이렇게 나한테 있어서 초인은 뭘까 하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장편 영화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연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되게 많이 해소하다가 감독님을 만나서 초인이라는 작품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많은 플래시를 받을 거라는 걸 저는 꿈도 못 꿨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나 어떤 사랑 같은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부산영화제에서부터 너무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저희 부산영화제에서부터 시작된 저한테 이런 행운이 지금이 있는 부산에서 앓고 있는 어떤 그런 부산영화제의 아픔들이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 초능력을 쓰는 초인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초인이라는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그 의미를 품을 수 있는 관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5월 5일 저희 초인 영화 개봉 때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